공자님이 이제 육아를 주창했잖아요. 육아들의 사상은 이제 이게 딱 보면은 육자라는 말, 육아하고 도가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종교입니다. 철학, 종교 철학이죠. 근데 이제 장자에서 읽어보면은 공자가 도를 배우려고 도자한테 몇 번이나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한테 이제 몇 마디 듣고 점심 거다 먹고 일 좀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몇 분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참, 그러니까 그러면 스승이거나 아니면 선배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후세로 오면서 서로 이렇게 완전 다른 쪽으로 이제 발전해요. 이 육의 글자를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비야. 거기 수염이죠. 수염, 이게 옛날 그 유교들 그 수염, 나대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놈들의 철학이다. 간단히 말해. 노자는 숭배, 그 여성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 노자의 그 비유는 다 여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할 때도 보면은, 천지의 어머님이 시작할 시자도 보면은 이것도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자가 애 놓는 거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그 다음 음이고 이것도 엄마가 젖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가 여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꼴짝이 여신 뭐, 아까, 이제 다음에 6장에 오면 꼴짝이의 여신이 나옵니다. 꼴짝이의 여신은 곡신이죠. 곡신. 꼴짝이의 여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은, 이거, 음을 숭상하는. 이게 근위천이거든요. 근위천이 이거는 땅, 곤지라 그래요. 이거 땅입니다. 이거는 음이죠. 그러니까, 노자는 음을 더 중시합니다. 여성의 덕을 더 중시하는 존재예요. 이 지금까지 내놓은 중국의 가르침 중에서.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서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물도 여성적이잖아요. 육아는 불을 숭상하거든요. 이쪽은 물을 숭상합니다. 상선약수 이래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약수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뛰어난 선은 물처럼 눈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게 상선약수입니다. 위에 있는 게 약수물이다. 위에 있는 게 그래서 번역이 최고 멋쟁이는 물처럼 흐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다음 번입니다. 근데 이게 안 죽는 법,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멋쟁이로 사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신 것 중에 내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하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번역을 내가 좀 새로 해놨잖아. 완전히 기본 노자하고 다르게. 번역을 새로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쉬운 것 같아요. 이야기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그 가슴이, 마음이 황폐해야 되고. 아리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가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도
뭐 그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가슴이 황폐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금 만년대.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거를 뭐 방법이 없다 또는 좀 그 어떤 해결책이 어쨌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학교나 아니면 개인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든지 그거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해결책은 문명 구조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문명이 이런 절대적 욕망 추구에서 이게 지금 신이 욕망이잖아. 현대 자본주의는 그 절대적 욕망 추구에서 이제 이거 자체가 바뀌게 돼 있거든. 천지 왜냐하면 이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의 자유자용에서 이 제도로 반대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결책이 뭐냐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내부터 먼저 바로 잡아라 이거라. 해결책은 상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되어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고. 우선 내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에고는 너와 나면 갈라서 생각해요. 너와 나 갈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상대 자꾸 이게 바꾸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안에서 먼저 너와 나가 없는 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도거든. 문제는 도를 잃어버린다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를 되찾아야지. 누가 가까운 데서 내가 먼저 이해돼요? 우선 내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래 놓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새롭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외부 세계가. 왜냐면 모두 외부 세계는 내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인류의 문제는 인류의 마음이 투영된 거야 지금. 이 지구의 문제는 인류들의 집단의식이 투영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고불변으로 항상 먼저 자기가 도에 돌아가. 이게 우리 여기서 가장 정석이야. 내가 흙탕물인데 저쪽에 가서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 안 고쳐집니다. 저거는 변정법적으로 서로 이제 그거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하고 공화당 누리당인지 뭐 네. 하여튼 그 당 서로 이쪽에 때리가지고 이쪽이 좀 조지고 그 다음에 반대 올라가 조지고 이거는 표면적인 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치를 해결하면 표면적. 왜냐하면 욕구 중심적인 정치를 아무리 해봤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가 또 올라가면 실 내용은 안 바뀌어요. 약간의 조건은 약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 의식이 이런 이거로 해가지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작용하는데 올라간 사람도 똑같은 의식이야.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당의 이익. 우리 그거 보고 있잖아 지금. 아무리 종이 나와도 그걸 이상하게 엮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우리 그 안철수 나올 때마다 희망이 좋았는데 지금 보면 뭐야 똑같네 뭐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하는 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내가 국회의원이 먼저 되고 보자 이 이야기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어. 일단 이게 이제 이걸 우리 편을 많이 해야 돼. 이거잖아 지금 문제가.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이게 인간의 의식이 이런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에서 우선 내 마음에서 도를 회복하도록 해요. 우선은 가장 그게 현실 가능합니다. 상대방 고치는 현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대방이거든. 그 안 좋은 것도 내 마음이 보는 안 좋은 거다 말이야.
우선 그 시각부터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물론 사회적인 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지 눈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아무리 고쳐봐야, 내 눈이 삐뚤어져 있는데 고쳐봐야 제대로 꼽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 눈이 삐뚤어진지는 모르잖아. 눈은 어두운지 아는데 지 마음이 삐뚤어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야. 고치기.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의 도를 해보고 내가 먼저 찾아야 돼. 항폐화되는 것도 내 마음이 우선 풍요해지도록 먼저 해라. 그러면 거기서 영감이 온 거예요. 아,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상황에서 어떻게, 저거는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탁탁 이게 튀어나와요, 안에서. 추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실물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내가 해결책이 탁 나올 거야. 근데 추상적으로 이거는 집단의식이 공동적인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그 학생 문제나 이런 게. 그거는 집단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개별적인 한 인간을 바꾸는 거는 그 사람이 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이거는. 한 사람 바꾸는 건 쉽죠.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 그래서 우선 내부터 먼저 바꾸는 거고. 해서 우선 내 마음이 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도로. 문제가 그 도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잖아. 대답이 됐습니까? 좀 추상적인가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학교 다 두드려 부수면 돼. 지금 학교는 이거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덜판으로 내줘서 애들은. 학원이 많은데 학교 말로 필요해. 다 두드려 부수고. 그냥 덜판에 이 자연에서 공부를 하더래. 근데 그럼 선생님들이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이제 분명한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집단에서 이끌려는 두려움 때문에 막연히 그 던져놓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거는 거기가 지옥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우선은 그러니까 교육이 내가 부모가 먼저 하도록 해야 돼. 부모가 먼저 자식들을 이렇게 정말 따뜻함과 사랑과 그리고 이 만물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도록 가정에서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행복한 존재야. 근데 느끼한 거야 진짜. 근데 내가 상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상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뭐 정말 이건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너무 열악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계산이 안 됩니다. 질문인데요. 네. 그 상대방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내를 봐야 된다. 그것까지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절실히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나를 보는 게? 네. 나를 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고 쉬워요. 내가 나를 보는 두 가지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된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있고, 둘째는 진짜 간이 나가 활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나를 본다는 게. 나를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에고를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면의 참된 내면의 진안을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에고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고를 보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에고 보는 거는 좀 어렵지만은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이지만 의식은 또 무의식적으로 지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약간 나라는 그 움직이는 거를 떨어져서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봐줄 수 있는 눈이. 즉 내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움직일 때를 봐봐요. 그거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듯이 한번 봐봐요. 우리는
내가 뭔가 욕망이 있으면은 요걸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 위로만 가잖아. 하는 거로만 가잖아요. 어? 근데 그때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욕망이나 나가 움직이는 모습을 다 보라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라고요. 그러면 상황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거든. 그 나가 빠지고, 그 나가 일어날 때마다 그 나를 빼고 보도록 합니다. 그 나에서 좀 떨어졌어. 떨어져서 그게 쉬운가요? 되게 쉬워. 그게 어렵다고 개정을 지지 마. 그냥 쉬워.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내가 움직일 때 일체가 다 내가 움직이는, 내가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동 프로세스예요. 아니 그게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자각한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기분이 나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난주에 뭐 중반서부터 계속 그냥 잘 지낸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놓쳤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막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틀어졌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참 보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아, 늘 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봐야 된다라고 새로운 기준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그럼 눈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는 발견.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는 거든. 내 모든 마음이라는 게 이 의식에게 알려지는 거거든. 그 알려질 때 그냥 알려지는 대로 보라고. 나는 이렇게 의식은 가만히 있고 알려지는 대로 그냥 알아주라고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거지. 발견. 그러니까 한참에 다 어떻게 보겠어. 그냥 알려지는 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있었구나 하고 그게 알려지는 거야. 좋은 거야. 알려졌잖아. 왜 나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빠졌는지 그냥 그거는 왜 나빠졌는지까지 하지 말고 나빠져 있었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 판단을 빼요. 그러고 나면 그 그러고 순간 좀 지나면 그게 없어지잖아. 알아주고 없어져요. 나를 만들지 않고 알아주면 그냥 없어져요. 나라는 거 만들면 받는 거 나하고 딱 연결되면서 이러네 이렇게 된다고. 그걸 빼고 그냥 알아주는데 알아줘.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봐주는 순간 그냥 없어지지. 사라지지. 계속. 그러다 보면 계속 저는 근데 반대로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항상 맑고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이제 좋으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히려 그 이제 이렇게 뭔가 부조화로 빠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 되고 그럴 때 왜 이랬지? 이걸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분명하게. 그거는 이제 비판하지 말고 네. 회상을 해봐요. 이렇게 필름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나가 있을 거예요. 반응했던 순간에 그 무의식했던 순간을 흘려가지고 그 무의식적으로 반응했던 그거를 다시 봐주면 그것도 소멸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무의식했던 그 부분은 내가 알려졌잖아. 그러면 근데 무의식이 안 되고 이제 의식화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의식이 커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늘 그렇게 돼요. 근데 뭐 그걸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하라고. 즐겁게. 노가다라 하지 말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의미가? 네. 뭘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는 훈련을 해서 뭐가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또 짜증이 막 갑자기 밀려온다거나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이제 의식을 해서 이게 올라오는구나 해서 봐줬어요, 편하게. 또 이제 그게 뭐 가라앉던 아니면 그냥 없어지던.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봐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를 알 수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달라진다든지.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계속 주시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주시를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의식 안에 있는 콘텐츠가 다 사라져요. 생각들이 짜증은 다 콘텐츠잖아. 이 콘텐츠를 자기로 알고 있거든. 그 콘텐츠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들인데 그게 자기로 알고 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상스카라야. 그게 자기 얼굴이 아니고 그냥 그게 바람인데 그걸 자기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그게 마음 안에서 이 넓은 공백이 생겨나죠. 빈자리가 빈단 말이야. 노자가 말하는 빈자리가 나오는 거죠. 노자가 계속 강조하는 빈 거잖아. 허심.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은 그 비어 있는데 이제 비어 있는 데서 도가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비어 있는 거기서 보는 거자마자도 비어 있는 속으로 사라져. 그 순간 여러분들이 뭐랄까 도를 깨치게 돼요. 정말 여러분을 이 도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물이에요, 물. 이 물이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위에 돛담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돛담배가 나라고 생각한다. 이 돛담배가 뭐냐, 이게 짜증이 뭐 온갖 생각인데, 이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거든요, 밑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만 보지, 이 밑에 물을 안 본다, 이거. 안 보잖아요. 마치 도는 이렇게 물 밑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내용물은 계속 그것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자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흘러가는 엎드려. 그 엎들 밑으로 이렇게 보면 맑은 물이 나오거든. 그 맑은 물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던 나가 그 맑은 물 속으로 빨려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평화와 자유가 오는, 여러분들은 의미가 뭐냐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게 묶여있는 거 자유로워지면서 거기서 진정한 그 생명의 그 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윤회가 끝납니다. 이 돛담배로서의 삶이 끝나고 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바다가 되는 거죠. 한바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비유입니다. 이 물은 사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의식과 생명의 물이야. 그 의식과 생명의 물은 거기로 갈 때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만물과 일체가 되는 세계거든. 일체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번 나아가면 일체감의 세계가 나오거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분리하고 이런 걸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제 의미가 생겨났어요. 또 머리로는 정말 알겠는데요. 근데 진짜 그 에고를 저는 저 같아요. 아직도 그거를 정말 아직 너무 강하다는 걸 많이 봐가지고 좀 약간 좌절감을 느꼈다. 나라는 이제 너무 강하다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모든 그 도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근원적인
생명의 그 자체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자학을 하지 마라. 그냥 단지 이런 거야. 이거는 물이 있는데 나라는 거는 이게 얼음으로 얼어져 있는 거예요. 얼음으로 얼어져 있으니까 이게 전부 나라 알고 있는 그걸 뿐이야. 이게 녹으면은 이게 또 물과 하나가 되죠. 이쪽 분들은 전혀 그 침묵의 승자로서 아무 질문이 없으세요? 아니면 금방 생각난 건데요. 내가라는 거, 그 안에 나와 너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내가였지 않나. 나와 너가 하나였던 하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나와 너를 같이 해서 이미 내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 말할 수 있으면 이제 그냥 편리상 나라 하는 겁니다. 그걸 원래 나하고 같은 말이야. 보세요. 나에다가 이렇게 하면 내 나거든. 오.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나가 들어있잖아. 그죠? 위치가 바꾸면 나가 너가 되지. 그러니까 그걸 나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 분리시키가 필요상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실체화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실체화되어서 그런데 그게 결국 실체화되고 분리되고 실체화된다라는 걸 편의상 편리하게 이름이죠. 이름인데 근원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근원을 돌이켜라는 거지. 근원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그러잖아. 도라고 말을 내가 도라고 부를게. 그런 근원 우리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가 있는데 내가 도라는 이름 부르게. 근데 꼭 그 이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말로 시작부터 그러잖아. 그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지. 그 넓은 대자유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이름 할까? 달마라고 할까? 아니면 똥으로 할까? 그냥. 근데 똥은 냄새 나니까 도로 할게. 도에서 발음 더 세게 똥이 되잖아. 근데 그냥 도로 할게. 근데 꼭 도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 이름에 내가 붙여놓은 거지. 이런 뜻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진짜 노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뒤에 노자 2세가, 노자 2세, 3세들이 사람들 너무 말에 어려울까 싶어 여기 앞에다가 노장을 빡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일체의 생명인데 포커스가 이제 쪽을 또 맞으니까 이게 나라고 하고 전부 다 나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사부님 근원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어떤 마음과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원으로 이미 있어요. 어떻게 뭘 할 필요가 없어. 근원으로 이미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근원으로 있어요. 다만 의식이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멀어진 의식이 생각을 많이 만들어냈잖아. 그 생각들을 나라는 그게核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얼음화되어 있거든, 지금. 문제는 옛날에는 이 생각을 놓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에다 생각을 딱 힘을 계속 줬잖아.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생각이. 지금은 물인데 물이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빙하를 녹여줄, 그러니까 이건 망쳐 깨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불러가지고 확 찢어버리는지.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는데요. 살 수는 없지. 네. 생각은 창조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상정을 해놓고 그게 얼마이잖아, 지금. 너무 사랑에 빠진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왜냐면 인류가 처음에 짐승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자연과 도화 하나였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도화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이래 됐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살아야겠다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근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렇게 근원으로서 존재하려고 있다 보면 되는데 또 뭔가 행하기 위해서는 또 생각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네. 거기에서 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된 것도 그래 노자가 그러잖아. 창조된 것도 창조된 이전의 것도 전부 다 실제는 근원적으로 하나니까 깊고도 깊으니까 깊고도 깊도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는 그 터득을 두 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모든 히베라가 다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의 세계까지 같이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게 창조된 걸 다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 하지 말라고 무의라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너무 자기를 너무 일그러진 건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만 해라. 이거 아니야. 그걸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어려워.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내어주는 마음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막 안 나가잖아요. 내어주는 마음을 나는 쟤는 왜 나한테 자꾸 시켜? 쥐가 좀 하지? 자, 근데 이 그게 마음 생각이 드는데도 어. 내가 할게 막 이렇게 이게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게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 마음 자체가 다 없어지면 그거를 깨달음을 보세요. 얻는다는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죠. 그게 내 생각에 일어난 거잖아. 그거를 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깨달음이 온다. 그 순간 일어난 이 생각에 따라가지 마라 말이야. 그 생각이 날 때 비하라. 비우고 그 밑에 있는 마음을 돌아오고 거기서 만약에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려면 억지로가 돼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고 그 비워라는 거야. 그 비우면 내가 고요해지잖아. 고요하고 맑은 상태에서 그때 다시 나오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해서 하고 싫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꾸면 갈등이 자꾸 있나. 그거 아닌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 안에서는 그게 생각을 보고 나는 내가 좀 이런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나고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그 생각이 없어져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딱 바로 안 가지잖아요. 상황 시간이 좀 흘러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뭐든지 어색해요.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노자 말씀을 적용시키면 안 돼.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하지 마라는 거는 내가 한다는 그 꿈, 거짓된 꿈인 이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내가한테 새로운 물기를 하러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무의가 돼요. 무의를 안 하려고 그건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무의라는 게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기를 설 때는 처음에는 내 관성이 작용하거든. 옛날에 했던 그 관성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새로운 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거기다가 마음을 써주고 좀 이렇게 초점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같이 계속 싸우고 그것도 괜찮아. 싸우고 옛날처럼 싸우면 돼. 이런 얼음 하면서 그냥 싸우면 괜찮아. 좋아. 성장이요. 성장? 성장이요, 성장. 삼장. 발음이 근데 성장하고 삼장이 쌈장이요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삼장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고요? 예. 어떤 부분에? 삼장. 아니 제일 먼저 어떤 부분에? 뭐랄까 이게 확 와닿지가 않고
좀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높이잖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높이면 백성들이 다 그걸,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 예. 그런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러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이걸 소중하다고 여기면은 지도자가 그걸 소중하면 밑에 사람들 다 그거를 가지려고 잠깐 예. 전부 다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하고는 거꾸로야. 지도자의 도인가요? 성경이? 이 멋진 선생에 대한 이야기. 성인.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노자의 가르치면 성인이 무의의 정치를 하라는 거거든. 또 거꾸로 이게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에 백성들에게 아르말이나 욕구가 없게 하면, 그러니까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없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예.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이 조금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예. 노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르마리 이거 인식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게 예. 인간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훈민정음 반대할 때 그 논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알면 이 욕심이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 노자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정치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예. 인간들이 너무 많이 알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져서 불행해진다. 오히려 근데 또 웃긴 건 노자는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걸 겪어서 이제 도를 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는 다르다는 건가요? 나는 다르고 백성들은 좀 멍해도 된다. 아니 노자 자체가 멍하다고 자기는 멍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똑똑한 단계 거쳐서 다시 멍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자가 백성들에게 아르만이나 욕구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아르만이나 욕구가 많으면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주식을 예를 들면 주식을 그 친구는 안 왔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누구야? 주식 안 강냉님이냐? 백경님인가 백경님.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사람 밥이 되잖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그 밥이 안 되는데 보면은 이게 조금 아는 애들이 항상 뭐 고수의 밥이 되거든. 사실 보면은 모든 정보를 주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거지 받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이 순진문화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 속는다 이거야. 그리고 이 전쟁처가 버스를 주고 이러잖아 공적을. 뭐 그런 사람들이 내 희생당하는 거야 전쟁 치면. 그냥 조금 알아가지고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뭐 병신이 되고 그냥 죽구나 이러거든. 그게 너무 많은 그 시대는.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진정을 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도를 터득한 사람들이 이거 이성적이다. 이거 현실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100% 노자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을 지금 내가 다 번역을 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자 이야기는 약간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딱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보면 이걸 알려면은 사실은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만이라도 이 노자를 가르칠 때만 해도 그런 거로 사람이 스스로 벅벅했지. 그 시대만. 그러고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또 한번 지식인들한테만 통용된 걸 수도 있어요. 이 가르침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양반의 가르침이 아시아를 풍미했다고 풍미했는 그 지혜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고 군더더기도 많아. 이 안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군더더기도 많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훈민정음은 어린 백성을 가엽식에 넣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려고 알게 하는 거.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라는 거잖아. 그 가르침은. 그게 이제 좀 노자의 가르침은 반대지. 근데 그러니까
근데 훈민정음을 이걸 했던 사람, 배웠던 사람들이 또 그 도를 깨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레벨의 이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여행은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보는데, 세종대왕도 급진적이긴 한데, 그 양반을 추구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글이라도 알게 하자 이런 뜻이고. 근데 한문이라는 그 에크리티르의 세계에서, 신성문자의 세계에서 한글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진짜 혁명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지만, 한국이 중국하고 확실하게 차별되는 거는 한글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에 차별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상이 중국의 이 사상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우리 도가 사상도 그렇지만은.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되는 건 한글이지. 근데 한글 때문에 의식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한 거, 진화를 많이 한 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발달된 거죠. 머리만 발달된 게 아니라 심성까지 발달돼야 되는데, 심성까지 발달됐는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심성까지 발달되려면 사람이 이렇게 결국 도를 터득하고, 공자가 말한 이제 이런 인문적인 그런 좀 훈련도 많이 되고 예술도 알고 이렇게 해야 심성이 골고루 발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노자는 자연주의 사상이잖아. 근데 공자는 인문학이거든. 인문학이라는 건 문화의 칼처, 그러니까 노자는 칼처를 중시 안 했어요. 자연을 중시했지. 근데 공자는 인문학, 칼처를 중시하거든. 사실 칼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자 사상을 비주류로 많이 흘렀지만 공자는 주류로 본 게 문화를 중시했거든. 그거는 다수 대중한테는 문화가 중요해요. 훨씬. 근데 도는 소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자 이야기는 사실 초월적인 이야기야. 즉, 현상이 아니고 현상 이전의 세계를 이야기야. 계속 그 초점입니다. 공자는 현상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걸 한 거고, 노자는 붓다 이야기는 현상계 너머의 세계에서 다시 현상계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공자 이야기는 현상계 안에서 잘하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벼슬자리 좀 높은 데 가고, 이렇게 하자면, 욕구하고 맞아가지고 퍼지고, 노자는 그거 다 설득해봐야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네 마음이 망가지고 네 몸에 병이 들면 그 무슨 소양이 있겠냐. 좀 정신 차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가 진짜 네 영혼의 입장에서 봐봐라. 네가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지고 상처투성이로 가는 과연 진짜 온전한 거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선 너의 근본적인 걸 먼저 밝히고 나서 그 밝힘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해서 조화를 이루어라. 이게 노자의 가르침이에요. 높은 가르침이에요. 공자가. 그렇지만 세속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공자가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공자의 최고의 그런 인문학적인 공부를 엄청나게 대중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온 전통 문화를 굉장히 사랑해서 그걸 제자들에게 그거를 많이 보급시켜서 인간의 심성을 많이 잡아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자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